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승원 의원의 포털 개혁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기사형 광고 제재하는 조항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미디어 바우처법 얘기도 했는데 정철훈 기자 어떻게? 그러니까 큰 취지에서 기사형 광고를 근절해야 된다.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번에 정치권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연합뉴스 구하기에 나섰는데 네. 이거는 좀 잘못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 기사형 광고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신뢰와 국민 권익을 추락시키는 행위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 없이 뭔가 언론 자유, 포털 권한 통제 이런 것들을 구실로 연합뉴스의 억지 주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연합뉴스가 이제 2003년부터 이 정부 구독료 명분으로 300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금으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기사로 위장한 광고 2천여 건을 송출한 게 걸려가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민 기만 행위죠. 이거 사과부터 해야죠.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는데요. 네. 사과보다 지네들 억울하다, 잘했다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사과는 했는데, 그 회사. 네. 예, 근데 이제 정치권의 어떤 워딩을 빌어서 네. 뭔가 이번 제재가 되게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니 부당한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조선일보 이렇게 폈는데 네. 절제된 아름다움과 간결함의 미학. 그리고 이거 명품 광고예요. 광고인데 밑에서 기자가 썼답니다. 기사랍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나쁜 언론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언론 개혁에 의지가 있는 대선 후보라면 네. 재평의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사형 광고라는 기만적이고 음성적인 언론계 수익 사업 뿌리 뽑는 공약을 내놓겠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이중제대다. 좀 자의적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워딩을 냈거든요. 네. 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8월에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중 제재라는 게 연합뉴스 쪽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강등은 그 재평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언론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중 제재가 아닙니다. 네. 이중 제재가 아니고 확실히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네. 예, 아니고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거는 왜 연합뉴스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치인들의 논평이 나왔느냐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합뉴스만 이런 강등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재평이가 지난해까지 모두 38곳을 퇴출했는데요, 언론사. 네. 근데 지금까지 정치권이 이 연합뉴스처럼 이 38곳의 매체에 대해서 구명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요, 국민들이 직접 연합뉴스 매체를 보진 않지만 연합뉴스 기자도 많고요, 아주 힘이 셉니다. 연합뉴스가 통신사여서 연합뉴스가 먼저 쓰면, 일보를 쓰면 그걸 받아서 다른 언론사들이 쓰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 그 기자실에 간사도 연합뉴스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세서 좀 눈치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실제로 있는데요. 사실 연합뉴스의 경우는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 못 물어봐요. 물어봤다가 나중에 어떻게 당할지 몰라서요. 예, 연합의 경우는 이제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업무 보고만 하는데 예. 그 업무 보고도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거는 업무 보고도 거의 덕담 수준에서 끝난다. 그럼 예산도 어디에 썼는지 잘 밝히지도 않는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또 30억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세금이 그러면 더 넣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연합뉴스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더 연합뉴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번 그 정치인들의 이 연합뉴스 구하기를 두고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합뉴스 옹호 발언을 보면 연합뉴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요. 네. 또 연합뉴스를 향해서도 비판이 있는데 이 정치권에 구명 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서 여론전을 펼치지 마라. 그리고 너네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 적발 건수 1위라고 김승원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네, 그건 맞는데요. 네.
그건 맞고 또 지금까지 재평이가 어떤 영향력 있는 거대 언론에 대해서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제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포털의 뉴스 시장 독점 문제, 권력화 문제, 사회적 논의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논의의 시작점으로 연합뉴스 제재가 불공정하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기사형 광고 많이 실은 조선일보에 대한 제재 혹시 이 재평위에서 포털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몰라요. 취재해봤을 아니 그런 조선일보 제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든 연합뉴스든 뭐 어느 매체든지 간에 기사형 광고로 독자를 기만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죠.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저희 미디어오늘 입장에서는 계속 아젠다 키핑을 해왔던 이슈인데요. 네. 그 법조기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 3월에 이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조기자단 기자실에 들어가려고 기자가 기자실에 들어가겠다는데 기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냈죠. 네, 그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승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네. 그 서울고법이 애초에 저희가 출입 신청을 했을 때 네.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법원이 네.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이다. 근데 법원이 기자단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미디어오늘의 주장을 인용해서 네. 출입 신청 처분 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제 승소 결정을 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에 취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 때 검사들한테 이제 공보 담당 검사들이 차장 검사쯤 됩니다.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한테 우리가 가서 취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기자단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기자단 간사 연합뉴스 기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얘기하면 간사가 얘기를 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여러 번 쫓겨났었는데 자 그러면 출입증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 고법 쪽에서 이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고 오늘 재판에서 좀 의미 있는 대목들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판결문을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결정만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목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재판부가 지난 8월 20일 날 1차 변론기일에서 미디어오늘의 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예.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직접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도 현재 법조기자단의 어떤 운영 관행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문제가 생각을 있지요. 하고요.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 여부를 지금 투표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행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에 그거를 허용하고 말고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이거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처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달라. 사실은 이거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기자단에서 기자를 막아요. 이건 참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이제 언론 자유라고 한다면 네. 뭐 기자단이 어떤 편의를 위해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그 기자단으로 인해서 기자의 취재가 이제 위축되고 억압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지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정철웅 기자, 네. 미디어오늘이 승소를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구조는 현행 체계는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고법이 지금보다 더 폐쇄적인 운영 규정을 내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시민사회에서 문제의식이 있는 주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 아무튼 법조기자단은 그 관행을 깨지 않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방법이 좀 맞지 않을까. 기자단은 빼고 그냥 브리핑룸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도자를 내거나 브리핑을 내면 모든 기자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기자단이라는 어떤 실체가 좀 불분명한 특정 네. 조직에 의해서 이 정보가 독점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았고 네. 특히 법조기자단, 검찰 기자들 네.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어떤 관행들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수 있고 어떤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 기자단이 좀 강력하게 이런 카르텔이 있지 다른 기자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다른 근데 부처도 특히 법조가 좀 심하다고 심했죠. 볼 수 있죠.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실을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방침을 밝히자마자 기자들이 펜을 놓고 카메라를 내려놓고 정부 종합청사 1층에 와가지고 연자농성을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생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다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기자들이 다 내려왔던 그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팩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기자단에서 계속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기사가 이제 수십 건씩 나오는 네. 그런 문제, 저널리즘의 질적 문제도 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는 왜 지적도 똑같은 있는데요. 기사를 다 써야 네. 되는지 네. 좀 이상합니다. 어떤 데서는 보도자료에서 오타가 난 보도자료가 있어요. 근데 전 언론이 거의 다 오타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요. 0179님께서 기자실 폐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재합니다. 2989님께서 미디어 오늘 너무 잘했어요. 출입처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철훈 기자도 잘했어요. 예,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지만. 네, 아무튼 네. 이 기자실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조금 이 재판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보자고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탐구하는 기자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가 극심한데요. 한강 주변으로는 돌발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공항 쪽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5차로에서